네,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CPI 같은 물가 지표의 중요성도 같이 부각이 됐었고요. 이와 더불어 흔들리는 국제 정세에 관련된 소식들까지 면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간밤에 시장 상황 어떻게 마감됐을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 증시는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 증시들도 혼조세를 보이거나 예상보다 약했던 흐름을 나타냈었고요. 그리고 유로스톡스 50 지수도 살펴보시면 결국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다는 점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럽 증시는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됨에 따라서 예상보다 강한 이러한 물가 지표에 압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영국의 7월 산업 생산 및 국내 총생산의 부진으로 하락했다라는 풀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유로스톡스 50 지수도 이 때문에 0.44% 밀려났고요. 4,223포인트 선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7월에 영국의 GDP는 전년 동기와는 같았지만 전월 대비로 비교했을 때는 0.5% 감소했고요.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영국의 지난 7월 산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했는데 이는 시장의 전망치인 0.5% 증가를 밑도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상보다 부진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됨에 따라서 유럽 증시는 소폭 밀려났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원유 선물 가격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 선물 가격은 살펴보시면 0.01%로 소폭 올랐고요. 88.85달러의 종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증가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그동안 올랐던 것에 비해서는 이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또 국제 에너지 기구인 IEA가 원유 공급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크게 부족해질 것이라고 경고를 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미국의 재고가 증가했다는 소식에 이 상승폭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따라서 원유 선물 살펴보시더라도 오르기는 올랐습니다만 그 폭이 크지는 않았다는 점, 그리고 장 초반에 비해서는 탄력이 둔화되면서 마무리를 지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유 선물 가격 흐름 그리고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는 어떻게 마감을 지었을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밤 미국 증시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예,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가 예상을 다소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고 지수별로는 다우지수가 0.2% 하락했던 반면 S&P 500은 0.12%, 나스닥은 0.29% 상승했고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은 0.78%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8월의 CPI는 전달 대비 0.6%가 상승해 시장 예상치 3.6%보다 다소 높은 3.7%를 기록했지만 연준이 주시하는 핵심 CPI가 4.3%를 기록해 22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증시는 이 점에 더욱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물가 상승의 원인의 절반 이상은 유가 급등 때문이므로 에너지 상품 가격은 전달보다 10.5% 올랐지만 전달의 14.8%보다는 낮은 수준이었고 반면 CPI 지수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임대료는 전달 대비 0.3%의 상승에 거쳐 지난해 초 이후 가장 낮은 상승폭을 보였는데요. 오늘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금리 선물시장에서 이달 FOMC에서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은 약 93%, 그리고 11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59% 정도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유틸리티, 임의 소비재, 기초소재, IT, 운송업종이 상승했던 반면 에너지, 부동산, 방위산업, 건설, 그리고 산업업종이 하락했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하락한 4.249%, 달러 인덱스는 0.05% 소폭 상승했으며 오늘 특징 종목들을 보면 주가 부양을 위해 대규모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힌 대형은행 시티그룹이 1.66%가 상승했던 반면 연료비 급등으로 인해 부진한 2분기 실적을 발표한 항공사 아메리칸 에어라인스는 5.7% 급락하면서 동종 업체들을 일제히 끌어내렸습니다. 월가의 대표적인 비관론자인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최고 투자 책임자 및 수석 미국 주식 전략가가 또다시 주가 하락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젠버그 리서치 웹캐스트에 출연해 미국 주식이 여전히 비싸며 위험해 보인다면서
공포감이 확산된다면 향후 25% 넘게 급락할 수도 있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S&P 500의 위험 대비 보상 수준은 지금까지 자신이 겪은 것 중 최악이라면서 많은 좋은 뉴스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어떤 악재라도 주식을 끌어내릴 수 있다며 또한 제조업 및 대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경기 침체를 시사하고 있다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이 악화되는 데다 많은 기업들이 향후 몇 년간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마지막으로 미국 상업용 부동산도 문제점으로 거론하면서 해당 부분에 대한 대출이 위축되고 있고 많은 개발자들이 상환 압박을 받는 중이라면서 상업용 부동산의 부분의 많은 부채가 가까운 미래에 훨씬 더 높은 금리로 재용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조만간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한 보조금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의 자국 전기차 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시장을 왜곡해 공정한 경쟁을 막고 있다는 판단으로 우르질라 폰데어 라이언 EU 집행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값싼 중국산 전기차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중국의 전기차 업체 대상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조사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값싼 중국산 전기차가 휩쓸고 있으며 막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인해 가격이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됐기 때문이라면서 EU 역내 시장에서 이러한 왜곡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외에서도 이러한 관행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은 국내 시장 경쟁 심화와 국내 성장 둔화에 따른 해외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중국 승용 자동차 협회 CPCA에 따르면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7월에 63% 증가해요. 8월에는 31%가 증가했으며 자동차 컨설팅 업체 이노베브에 따르면 올해 유럽에서 판매된 새로운 EV 중 8%는 중국산이었고 이것은 지난해 6%와 2021년에 4% 증가 대비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개발 중인 mRNA 기반 독감 백신이 후기 실험 단계에서 현재 사용되는 다른 백신들보다 강력한 면역 반응을 보인 데 따라 미국 내 승인의 길이 열렸다고 밝힌 백신 업체 모더나의 주가가 오늘 3.2%가 상승해 108달러 59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결과는 지난 4월 모더나의 초기 백신 체제가 효능을 판단할 만큼 충분한 데이터를 축적하지 못한 후 백신을 재구성해 진행한 실험 결과에 따라 나온 것으로 모더나 측은 mRNA 1010으로 명명된 이 독감 백신을 이미 승인된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독감 백신 플루아릭스와 비교하면서 임상시험의 중간 분석 결과 자사의 약품이 스미스클라인의 약품보다 4가지 인플루엔자 변종에 대해 더 높은 항체 수준을 생성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백신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근육통과 두통, 피로, 통증 및 부종 등 이전 연구와 유사하다고 밝히면서 코비드 주사와 더불어 독감 백신, 기타 실험용 호흡기 백신이 2027년까지 최대 150달러 정도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노동부의 8월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0.4%의 상승이며 이어 상무부의 8월 소매 판매, 노동부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에너지청의 주간 천연가스 재고, 상무부의 7월 기업 재고가 발표되며 어도비 잉크, 레나코프, 콘페리, RF 인더스트리즈, 코파트 잉크, 그리고 아이파워 잉크가 지난 2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이렇게 주요 일정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을 지었을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지수는 이틀 연속으로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 0.07%로 소폭 밀려났고요. 2,534포인트 선의 종가를 형성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떠한 흐름이 포착이 됐을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기전자 섹터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투톱이 일제히 반등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가 0.57% 올랐고요. SK하이닉스는 1.54%로 강세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개장 직후에 장 초반부터 급등하기 시작했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는 1% 넘게 오르면서 7만 1,000원 선까지 복귀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7만 1,600원의 장중 고점을 형성했는데 그 이후에 일부 탄력이 둔화되면서 결국에는 0.57%가량의 상승률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삼성전자가 모바일 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20%가량 인상을 할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달을 해오면서 이렇게 장 초반에 급등해주는 모습이 연출이 됐던 거고요. IBK증권에서는 HBM 효과가 2024년부터 본격화될 것이라며 앞으로의 전망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투자 심리를 어느 정도 개선시켜주는 모습이었고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결국에는 1% 넘는 탄력을 받아 나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조금 더 탄력을 받아 나가면서 12만 원 선 또 복귀해주는 모습이 연출이 됐지만 그 이후에는 탄력이 어느 정도 둔화가 됐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이렇게 반도체 투톱이 일제히 올랐다는 점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2차 전지 셋업체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1%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고요. 삼성 SDI는 보합권에 그리고 LG화학은 3.4% 밀려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에는 2차 전지주로 쏠렸던 수급이 다른 섹터 쪽으로 많이 몰려가는 그런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특히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49만 4,500원의 종가를 기록해냈고요. 장 초반에 그나마 간신히 50만 원 초반 부근에서 이 50만 원 선을 지지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이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였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탄력이 둔화가 됐다는 점, 결국에는 49만 원 선까지 밀려났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LG화학도 3.4% 하락한 54만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 살펴보시면 마찬가지로 파란불을 켜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2.52% 하락 마감했고요. 포스코 홀딩스는 3.11%,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3.53%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완성차 기업들 살펴보실까요? 완성차 기업들 살펴보시면 현대차와 기아가 일제히 1% 넘는 탄력을 받아 나갔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자동차 부품주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확산이 되면서 현대모비스가 1.08% 오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현대차와 관련되어 있는 소식은 추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인터넷 플랫폼주들 살펴보시면 네이버와 카카오에서는 엇갈리는 주가 흐름이 나타났는데 카카오가 1.24% 하락 마감한 반면에 네이버의 경우에는 1.14%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플랫폼주들 내에서도 증권업계 그리고 이 관련 전문가들은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를 조금 더 주목하면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AI 사업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하이퍼클로버 X를 발표를 하는 등 또 협업을 해서 AI를 만든다라는 소식까지 전달이 되면서 카카오보다는 투자 심리가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제도 1% 넘게 탄력을 받아 나가면서 22만 2천 원의 종가를 기록을 했고요.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 국민이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해오면서 이렇게 장 후반부에 네이버가 급격하게 탄력을 받아 나가는 모습도 연출이 됐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금전적인 지원을 할 것이고 제도적인 마련도 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오면서 이렇게 AI주들도 함께 관심을 받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결국에는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고요. 그 낙폭이 코스피보다도 더욱더 컸습니다. 코스닥은 3거래 연속으로 하락 마감을 했는데 전일에도 1% 넘는 낙폭을 키워나가면서 종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전일 종가 대비 1.71% 하락한 882.72포인트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가 3.33% 하락했고요. 에코프로 BM의 경우 0.9%로 소폭 밀려났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 황제주 자리를 이제 박탈당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는 만큼 주가가 굉장히 많이 밀려나고 있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에코프로가 결국에는 90만 원 선까지 내어줬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시면 89만 9천 원에 형성을 했다는 점도 보실 수가 있고요. 장 초반에는 94만 5천 원에 장중 고점을 터치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탄력이 급격하게 둔화가 되고 있다는 점도 보셔야겠습니다. 불과 3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익률이 30%를 넘어가는 그러한 주가 흐름을 기록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미끄러지고 있고 공매도도 활발하게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한 달간의 흐름 그리고 한 주간의 흐름 보시더라도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다는 점도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0.9% 하락하면서 27만 5천 원까지 밀려났고요. 28만 원 선까지 붕괴가 됐습니다. 장중의 변동성도 상당히 강했고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탄력이 둔화됐다는 점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LNF도 4% 넘게 밀려났습니다. LNF 보시면 4.14% 하락한 18만 7,500원의 종가를 기록했고요. 2차전지 소재 종목들 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냉랭해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투자 플랜 잡아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잘 갔었던 로봇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3% 넘게 밀려났다는 점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3.47% 하락한 18만 9천 원의 종가를 기록을 했고 그 전에 20만 원 선 간당간당하게 지켜냈는데 어제는 19만 원 선까지 다시 내려앉았다가 결국에는 18만 원 선까지 내려앉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들 코스닥에서도 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포스코 DX가 11.17% 하락했고요. 포스코 엠텍의 경우에도 4% 넘게 밀려났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코스피에서는 반도체 투톱이 그래도 선방해주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오히려 반도체 중소형주들 쪽에서는 파란불이 더 우세하게 나타난 모습인데요. HPSP가 살펴보시면 6.82% 하락했고요. 31,4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리노공업도 0.7%로 소폭 밀리면서 15만 5천 원 구간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리고 조금씩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있었던 나름대로 선방을 해줬던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도 어제는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HLB가 3.3%, 메디톡스도 4.72%, 삼천당 제약도 3.76%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나마 알테오젠이 추가적인 상승률 기록해주면서 4.36%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봤고요. 이제는 이어서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던 섹터를 골라보자라고 하면 요소, 비료, 사료 관련 종목들 우선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장 초반부터 요소수 대란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이렇게 요소, 비료, 또 사료 관련 종목들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주가부터 확인해 보시면 조비 15.96% 올랐고요. 또 KG케미칼이 14.23%, 유니온의 경우에도 4%대 탄력을 받으면서 4.75%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최근 중국이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한 이후부터는 요소에 대한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소수 품귀 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우려감도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부가 중국의 요소수 수출 중단으로 일부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시켜 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 우려감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시민들 사이에서는 제2의 요소수 대란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전에도 이미 요소수 대란 사태로 인해서 요소수의 가격이 거의 10배 이상 치솟은 적도 있었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응을 하자라는 그런 심리가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KG케미칼도 14.23% 급등세 연출해주면서 8,91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누보와 같은 비료와 사료 관련 종목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확산이 됐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Y가 대표적으로 21.12%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SY를 비롯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 또는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이 전일장 강세를 기록을 해냈는데요. 원희룡 장관 및 10대 그룹 총수단이 네옴시티 수주를 위한 사우디 국빈 방문 추진을 한다라는 소식에 일부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함께 할 것으로 드러나면서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10대 그룹 총수단이 이 10월 중에 초대형 신도시 사업인 네옴시티 수주를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는 점도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따라서 SY를 비롯해 히림의 경우에도 전일 시장에서 급등해주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히림은 10.98% 올랐고요. 8,490원의 종가를 기록했는데 이 이슈가 나왔던 오후장에 가서 이렇게 급격하게 매수세가 몰렸고 급등해주는 양상이 나타났다는 점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 특징주 5G 관련 종목들, 통신 관련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테크가 29.75% 강세 중에 강세를 기록을 했고요.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5G 관련 종목들 일제히 급등해주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미국에서 5G 인프라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기대감에 이렇게 5G 관련 종목들 그리고 통신 관련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코트라의 워싱턴 무역관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최종 지침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 정책의 일환으로 광대역 인프라 구축에 420억 달러의 보조금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AT&T는 2024년까지 10만 개의 5G 기지국, 그리고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5G 기지국을 15만 개 추가적으로 설치할 것으로 밝혔는데요. 이러한 계획이 전달이 되면서 국내에서도 이렇게 5G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이었습니다.